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영실무사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경영실무학회와 함께하는 박재용 교수님의 사업계획서 수업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영실무사 2차 과목인 창업실무론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가지고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와 관련하여 먼저 사업계획서의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사업계획서의 구성과 그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실질적인 실무적 사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사업계획서를 이해를 하고 파악하고, 두 번째로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작성에 대한 방법을 파악하는 것을 본 학습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업계획서의 의의와 특성을 파악을 하고 사업계획서의 수립 절차와 방법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업계획서의 구성 요소를 파악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업계획서의 개요입니다. 사업계획서의 개요를 보면 먼저 사업계획서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계획과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모든 사항, 다시 말해서 사업의 목적이나 수요 예측이나 투자 내용, 생산이나 판매 계획 등 이러한 기업의 경영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계획을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상황을 추정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가지고 개수화해 놓은 것이 우리는 사업계획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그 목적이라 할까, 용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내적인 용도와 대외적인 용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업계획서는 창업자의 어떤 그 판단에 따라서 결정되어지지만은 객관성과 어떤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이를 작성해서 사업이 본인이 사업을 추진할 때 판단 근거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서는 외부 투자자들이 본 사업에 투자를 하고자 할 때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도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의 용도는 대내적으로는 창업자 자신이 기업 경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판단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창업자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겠지만, 또한 기업을 창업할 때 창업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동의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족이나 친지들의 어떤 동의를 얻기 위해서라도,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도 대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이를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 많은 지지와 응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외적인 용도로는 무엇보다도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금융기관에 가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엔젤 투자자를 찾아가서 투자벤처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라도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설명을 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투자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용도로 수요자나 공급자의 신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대내적이고 대외적인 사업계획서의 용도가 다양하게 활용되어지기 때문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창업자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이러한 계획서를 작성할 것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절차는 크게 6단계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목적이 명확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목적을 확인을 한 다음에 사업계획서의 소정의 양식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는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양식에 따라서 본인이 계획 수립한 사업 계획의 의지와 내용을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 계획서에 필요한 자료나 첨부 서류를 준비를 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작성된 사업 계획서는 추후적으로 이제 또 검토가 필요하겠죠. 검토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편집하고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절차는 1단계에서 6단계로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보면, 먼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목적을 인식을 하고 그 사업 계획서에 따라서 사업 계획에 따라서 어떠한 양식이 필요한지, 필요한 서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소정 양식을 확인한 다음에 사업 계획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관련된 자료라든지 첨부 서류를 준비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측면에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첨부 서류를 그냥 작성한다고 해서 사업 계획서가 좋은 사업 계획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5-6가지의 유의사항을 지키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면 더 좋은 사업 계획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업 계획서는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는 다소 누구라도 대내적이고 대외적으로 보고 그 사업 계획서에 따라서 사업의 지지나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사업 계획서 작성할 때 전체적인 내용이 좀 논리적으로 정리되고 또 신뢰성 있는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신뢰성이 있는 정확한 자료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좀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세부적으로 구구절절하게 작성을 해도 대외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검토를 하는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논리적이고 신뢰성 있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작성을 하되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요점 중심으로 설득력 있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창업을 하게 된 동기나 창업에 따르는 기대 효과를 구체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내가 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명확하게 창업의 동기라든지 이 창업을 해서 국가 사회적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지역 사회에 어떠한 기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회사의 비전이나 목표를 기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다른 기업과 차별화되는 사업 아이템의 핵심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사업체와 차별화될 수 있는 아이템이 뭔가, 또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이 뭔가 하는 것들을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처음 접하는 투자자나 관련 당사자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단 명료하게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신뢰성 있게 표현을 하되 보편적인 언어로 작성함으로 인해서 투자자가 이해를 쉽게 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높일 수 있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에서는 자금 조달과 운용 부분에 있어서 무슨 막연하게 가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예상을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추상적인 것은 좀 피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신뢰성 있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사업계획서는 자금 조달이나 운영 부분에 있어서 추상적인 결론이나 추측을 하는 것은 삼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의 근거가 되는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객관적이고 검증된 것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일관성 있게 이해를 하고
이 사업 계획서를 이용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신뢰성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기준인데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기준은 한 7가지 정도로 소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자금 조달의 내역과 규모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 주체의 경영 능력을 세부적으로 기술해야 되겠습니다. 사업 주체의 경영 능력을 가식적으로 너무 부풀려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사업체의 경영 능력을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이용한 조직의 경영 능력을 세부적으로 기술을 해야 좋겠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앞으로 기술 개발 가능한 사업의 가능성과 기술 개발을 통한 사업체의 어떤 포텐셜을 강조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객관적인 기준하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표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핵심 부분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부수적인 내용은 가급적이면 삼가하는 것이 좋다. 핵심적인 내용만 기술해라 라는 것이고, 여섯 번째로는 사업계획의 종합적인 내용으로 설득력 있게 간단 명료하게 작성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일반 투자자가 쉽게 이해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보편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용어를 사용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사업계획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서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지만 여기서는 사업계획서의 실질적인 어떤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지만은 사업계획서를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는 각각 그 목적에 맞게 작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창업을 위한 사업계획서도 있을 수 있고, 기존의 창업자가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사업을 투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출처나 제출 어떤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지만은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작성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제출처나 제출 목적에 따라서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창업자 분야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그 양식을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사업계획서입니다. 표준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의 종류에는 다양하게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표준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의 창업이나 사업 확장을 위해서 작성되어지는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사업계획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해서 창업에 관련된 어떤 실무적인 실무 사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먼저 사업계획서에 들어가야 될 구성과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체의 현황이 제일 먼저 사업계획서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의 현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회사의 개요라든지 창업자의 현황, 기업의 일반적인 현황, 사업의 전개 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기업 현황을 설명을 하고, 두 번째로는 계획 사업의 어떤 개요, 사업을 하게 된 동기라든지 창업의 동기 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생산되어지는 제품의 특성과 그 제품으로 인한 우리 이 기대 효과
등을 사업 계획의 개요로 먼저 기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생산된 제품을 시장에 이렇게 내놓아야 하는데 시장의 현황이 현재 동종업계는 어떻고 전체적인 시장의 규모와 전망은 어떤가, 또 시장 점유율과 관련된 경쟁의 관계는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되는가 등등에 대해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시장 현황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생산 계획에 대해서 적으면 되겠습니다. 생산 계획. 그래서 제조 공정도라든지 자체 생산 계획이냐 외주 생산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적고, 다섯 번째로는 생산된 계획에 따라서 생산량을 어떻게 판매할 것이냐, 물론 수출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부분까지 적고, 이러한 어떤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해야 되겠죠, 먼저. 그래서 설비 투자와 관련해서 어떤 제조 설비의 내역이라든지 설비와 관련된 어떤 구입처나 수량, 가격 이러한 것들도 기술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조직의 어떤 인원과 조직의 계획 등에 대해서 이 인적 자원에 대해서도 기술을 하고, 업무 흐름도라든지 직무별 직위별로 필요한 인원 이런 것들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원부자재의 어떤 조달 계획, 그리고 재무 계획, 중요한 것은 더 작은 계획이 되겠죠. 그래서 재무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3년 동안 최소한 추정 손익계산서나 추정 재무 상태표 같은 것들을 가지고 현금 흐름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 분석을 통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여야 손익이 제로가 되는 시점인가도 미리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금 계획서입니다. 총 소요되어지는 자금의 내역과 자금의 조달 계획과 차입 계획을 기술을 하고, 차입금을 나중에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사업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서 월별로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3년치 연도별로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서도 기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사업계획서의 어떤 구성요소, 사업계획서의 표준 사업계획서와 관련해서 구성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소자본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표준 사업계획서의 경우에는 대기업이나 설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할 때 표준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일상적으로 소자본 창업자들이 소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자본 사업계획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적으로 처음 창업하는 창업자가 가장 많이 작성하는 사업계획서가 소자본 창업을 위한 사업계획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창업을 하려고 할 때 작성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러한 어떤 소자본 창업계획서도 표준 사업계획서와 그 내용의 차이는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서 먼저 기업의 현황에 대해서 적고, 일반적인 사업에 대한 개요를 적고, 자금 조달이나 소요되어지는 어떤 자금의 어떤 소요되어지는 금액, 그 다음에 조달되어져야 될 금액 이러한 것들 적고 상권 입지 분석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소자본 창업의 경우에는 상권이나 입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상권 입지 분석도 소자본 창업에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 분석,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 분석을 스왑 분석 등을 통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영업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마케팅의 환경 분석과 경쟁업체를 분석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판매에 관련된 부분, 판매 계획은 어느 정도 되고 손익분기점은 어느 정도 되는가를 표준 사업계획서와 마찬가지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다음으로 사업의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소자본 사업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내용은 표준 계획서보다는 많이 축약되어 있지만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게 5가지입니다. 먼저 기업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업의 현황과 관련해서 기업의 어떤 연혁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뭐 이러한 내용들, 경영자의 어떤 양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적고, 그 다음에 소요되어지는 자금이 얼마이고 그 소요되어지는 자금에 따라서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입지와 상권을 분석하고 환경 분석과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매출을 어떻게 발생시키고 수익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하는 어떤 판매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 관련된 재무 분석을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표준 사업계획서나 소자본 사업계획서에도 이러한 5가지는 표준적인 구성 요소로서 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사업계획서 작성의 단계를 6가지를 실무적으로 쭉 그냥 훑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4가지 단계입니다. 먼저 사업의 구상을 한 결과 사업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CSF가 되겠습니다. Critical Success Factor가 되겠죠. 그래서 CSF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해서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질 때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사업 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과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사업 계획서의 종류, 표준 사업 계획서와 소상공인 사업 계획서, 그다음 사업 계획서에 필요한 어떤 구성 요소와 내용,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한다라는 것은 기업이 창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경영자가, 창업자가 명확한 사업의 어떤 동기를 가지고 창업을 했을 때 대내적으로 그 경영 의사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좀 더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경영 의사결정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창업자의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 이런 분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보다 신뢰감 있는 주변의 응원이나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나아가서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대외적으로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잘 해야만이 외부의 투자자라든지 엔젤로부터 투자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들어가야 될,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명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방대하게, 너무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신뢰성 있게 투자자들이나 외부의 어떤 엔젤들이 봤을 때 간단 명료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쉽게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누구나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사업 계획서를 간단 명료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업 계획서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언제나 21세기 경영실무 분야의 최고의 전문 자격증인 경영실무사를 양성하는
한국경영실무학회와 함께한 박재용 교수의 사업계획서와 관련된 강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사업계획서의 실무와 관련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